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은 종합이염 바짝물 감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동일하고요. 자, 보험의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은 같습니다.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가 각각 다 다른데요. 봄감자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두 분 중복되어 있네요.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3월에 파종하여 당해 6월 말 7월경에 수확하는 봄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감자 같은 경우는 3월 1일 이전에 그 파종을 한 것은 인수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종은 3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3월 달에 해서 6, 7월경에 수확하는 봄감자고요. 7월 31일이 되면 수확 종료일이 됩니다. 자,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가을 감자네요. 납입일이 속하는 해고요. 가을 감자는 특이한 게 가을 감자 재배 품종이 아닌 것은 인수 제한입니다. 가을 재배 품종이 아닌 것을 보면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묶어서 외웠습니다. 수미, 남작, 신남작, 조풍, 세풍. 수미는 남작과 풍이를 싫어하더라. 왜냐면 이거 남작, 조풍, 신남작, 요 수미 여기는 봄감자거든요. 그래서 가을 재배 품종이어야 되니까 수미는 남작과 풍이들은 싫어하더라 해서 수미, 남작, 신남작, 조풍, 세풍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고랭지 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감자는 보면 모두 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한다, 그죠? 속하는 해, 납입일이 그 속하는 해에 이제 파종도 하고 그 해에 수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파종을 지금 이제 봄감자 같은 경우는 3월 1일 이전에 하면 인수 제한이고요.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7월 31일 이전에 하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이전에 파종을 하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 시기, 그 파종 시기도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인수 제한에서는 특히 감자는 세 개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한 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특이한 게 병충해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병충해를 보상하는 게 종합가수에서는 복숭아 배웠어요, 그죠? 세균 구멍병 해서 병충해를 보상했었어요. 자, 밭작물에서는 감자가 지금 병충해를 보상합니다.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하나만 보상을 했는데요. 감자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태우가 냉동 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자연재해하고 병충해에 인한 것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자 보상하는 병충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급, 2급, 3급 급수로 나눠지고요. 인정 비율은 1급이 9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100% 중에서 90%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2급은 70%로 인정을 해주고요. 3급은 50%를 인정해줍니다. 똑같이 이거와 같이 이제 밭작물에서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고추가 있습니다. 근데 고추는 인정 비율이 1급, 2급, 3급 나눠지는 건 똑같은데 70, 50, 30%로 가거든요. 근데 감자는 90, 70, 50으로 가더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걸 정말 다 외워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저는 1급, 3급을 외웠고 2급은 나머지는 그냥 2급으로 이렇게 퉁치기로 하고 1급, 3급을 외웠습니다. 자, 1급은 첫머리 글자만 땄습니다. 역갈. 근데 이게 이제 엇방에 좀 갈쭉병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갈쭉병이라고도 그 약간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갈이 맞는지 갸이 맞는지 저는 갈로 외웠습니다. 역갈, 모무, 둘레, 가루,
잎말림 감자 앞 글자만 땄습니다. 여기 이제 잎말림에서 잎만 지금 적어놓은 데서는 잎말림으로 와서 같이 외웠습니다. 엿갈, 모무, 둘레, 가루, 잎말림 감자. 엿갈, 모무, 둘레, 가루, 잎말림 감자. 엿병, 갈죽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 썩은병, 가루 더댕이병, 잎말림병, 감자 뿔라방 이렇습니다. 1급이. 자, 2급은 이제 혹색 부패병, 시드름병, 마른 썩은병, 풍마른병, 줄기 금은병 뭐 많죠. 근데 구분을 해야 될 것은 1급에는 보면 가루 더댕이병이 있는데 2급에는 더댕이병이 있어요. 가루 더댕이병은 90% 1급인데요. 더댕이병은 70% 2급에 해당됩니다. 이것만 구분하셔서 외우시면 되고, 자, 상급은 저는 이것도 앞 글자만 땄습니다. 반쪽 시들 흰비단 제핏 탄저, 여기는 중간 글자에서 무늬오이, 뿌리 파밭 나무니까 뿌리파 무당벌레 이렇게 외웠습니다. 반쪽 시들 흰비단 제빛 탄저, 무늬오이, 뿌리파 무당벌레. 한 번 더 해볼까요? 반쪽 시들 흰비단 잿빛 탄저, 무늬오이, 뿌리파 무당벌레.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하던데 문장도 쉽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급, 3급을 외웠고 2급은 특이한 게 시드름병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추에서도 병충해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시드름병이 똑같이 2급에 고추에도 있고 감자에도 있고 똑같은 그 급수에 있는 병이 시드름병입니다. 2급에 있는 시드름병. 근데 이제 우리 감자 같은 경우는 인증 비율이 70%인데 고추는 제가 70, 50, 30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2급이라 하더라도 50%라는 것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시 문제를 보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육회 시험에서도 특성이 비슷한 걸 먹는 우리 출연율 90% 미만인 인수제한 품목 4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을 묻는 문제, 아니면 같은 건데 뭐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그 업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고추 품목과 가을 감자 품목 보상하는 병충 2등급에서 공통으로 보상하는 병충해 명을 쓰시오 했을 때는 시드름병입니다. 시드름병인데 같은 급수라도 고추는 50%, 감자는 70% 다르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개수, 재병, 댐하, 기보 같고요. 지금 병충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병은 빠졌어요. 병충해 부분만 빠졌습니다. 자, 보험 기간은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를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불능 보장과 수확 감소 보장을 하는데요. 경작불능 보장은 감자는 파종을 한다고 하죠. 이제 씨앗을 그대로 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하고 종자를 좀 키워가지고 그것을 심는 것은 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감자는 파종 완료일 24시, 봄감자, 가을감자는 그렇고요. 고랭지 감자는 계약 체결일 24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보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 동일합니다. 자,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보장 개시는 보통 다른 우리 밭작물은 계약 체결일 24시였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옥수수 기억나시나요? 옥수수는 봄 계약일 24시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 모두 다 계약 체결일 24시인데 옥수수는 봄 계약일 24시였고, 지금 감자는 파종 완료일 24시가 나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봄감자, 가을감자는 파종 완료일 24시고 고랭지 감자는 계약 체결일 24시. 경작불능 보장하고 같네요. 현재 보장 계시는. 보장 종료 보겠습니다. 포장 종류는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봄감자, 가을감자, 지금 고랭지 감자인데, 봄감자는 초에 가을이 되기 전에 얼른 봄에 심어가지고 일찍 수확하는 감자를 봄감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을감자, 보통 전라도 지역에서 사투리로 하지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가을감자 같은 경우는 7월 31일 이전에
파종을 하면 인수 제한입니다. 결국 8월 1일 이후에 심는다는 얘기죠. 가을에 심는다는 얘기예요. 봄감자는 봄이 3월 1일 3월이면 봄이잖아요. 봄에 심어서 6, 7월 달에 수확하는 거고 가을 감자는 가을에 심는다는 겁니다. 가을에 심어서 가을 저 끝무렵 가을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죠? 11월 30일 저 끝무렵에 가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에서만 재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더 기온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이전에 파종을 하면 인수 제한이고 그럼 4월 10일 이후에 심어서 10월 31일까지니까 재배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자,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자, 봄감자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자, 가을 감자는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제주도는 좀 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너무 춥기 때문에 뒤에 수확하면 다 얼어버리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고랭지 감자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는 품목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가수부터 한번 보면 유자, 밤, 대추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로 넘어오면 고구마가 있었고 지금 배우는 고랭지 감자가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위험 보장 나중에 밭작물 가서 인삼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가입 금액은 동일하죠.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한 거고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하다고 했죠. 많은 딸이 미만 절사하는 거. 많은 딸이 미만 절사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에서부터 문제가 틀어지고 그러면 보험 금액이 전부 다 값이 달라져서 틀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 거에다가 많은 딸이 미만 절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험료는 가지손 전방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습니다. 방제시설이 뭐냐면 관수시설이에요. 관수시설 5% 할인율 어떤 거 기억나실까요? 자, 밭작물에서 관수시설 5% 할인 지금 배운 거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배운 게 우리가 밭작물 배울 때 제가 마양, 고오, 감감감, 콩, 양배추 이렇게 외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양, 고옥 지금 오늘 감감감 또 차 배웠죠? 차까지 배웠어요. 남은 게 지금 콩하고 양배추만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관수시설 5%가 적용되는 게 마양, 마늘, 양파가 있었죠. 그죠? 마늘, 양파가 관수시설 5% 적용이 됐었어요. 오늘 배우는 감자도 관수시설 5%가 있네요. 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이 있고요. 경작불능보험금은 모든 밭작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직업조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폐유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꼭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라 했고 10, 15, 20, 30, 40인데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거에 나누기 1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그 손해보상이 생긴 그때로부터 해서 계약은 소멸됩니다. 수확감소 보험금은 보상하는 제로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있을 때고요. 가피자입니다. 가피자고 평수 및 평인데 감자는 우리가 지금 병충해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므로 평수 및 평에 병이 붙습니다.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피해량에서 더 이것만큼을 더 해주는 거죠. 이것까지 더 감안을 해서 피해율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준이 평년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평년 수확량. 평수 미병 평이 되네요. 그죠? 근데 병충해 감수량은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병충해 무게를 만일에 줬어요. 병충해 무게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괴객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프로 손해 정도를 입었냐는 거예요. 손해를 뭐 20% 입었느냐, 40% 입었느냐, 60% 입었느냐, 80% 입었느냐, 100% 입었느냐 이걸 구분하는데요. 손해 정도에 따라서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합니다. 그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인정 비율이라는 것은 병충해 인정 비율입니다. 병충해 인정 비율 1급, 2급, 3급, 1급이 90%, 2급이 70%, 3급이 50%였죠. 인정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병충해 감수량에서 손해 정도 비율과 인정 비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병충해 그 등급을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병충해 명을 주고 인정 비율을 거기다 명시를 해주지 않겠죠. 당연히 시험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1급 병충해인지 2급 병충해인지 3급 병충해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이 감자 병충해 이 종류를 보면 저도 기함하겠더라고요.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싶어서. 근데 처음에 먼저 눈으로 익히시고 제일 기본이 되는 1급부터 먼저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뒤로 가면서 조금씩 2급, 3급 늘려가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나름의 방법을 찾는다고 찾은 게 앞글자를 딴 거였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계약 인수네요. 제가 밭작물에서는 보험금은 같죠. 모두 갚이자. 이제 어제 배웠던 옥수수만 달라요. 가입 금액과 손해액 중 작은 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더라. 옥수수만 다르고 모두 다 갚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율도 평수 미평. 대신 감자는 병충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이 있었다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밭작물에서는 보험금 문제보다는 보험 가입 금액 문제보다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구나. 왜냐면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들이 지금 사회 때부터 나오고 있는데 저가전 종합위험이 한 번 나왔고 종합가수가 2번은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아직 밭작물, 논작물에서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밭작물은 인수제한 목적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품목마다 아주 많이 달라서. 그래서 그 인수제한 목적물을 잘 구분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지역은 봄, 가을, 고랭지가 각각 다릅니다. 봄 감자는 충북, 충남 지역이고요. 가을 감자는 전국입니다. 다 전국으로 재배가 되고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만 되겠죠. 도서지역 연육교 설치 안 된 곳, 전기성 운하 안 된 곳 안 되고요. 농가 주소지가 아니라 농지 주소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차 배울 때 차 업무방법서에는 농가 주소지가 아닌 가수원 주소지로 돼 있더라.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다른 밭작물은 보니까 농가 주소지가 아닌 농지 주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오타 난 것 같죠, 그죠? 뭐 이번 연도에 바뀌는 거 한번 봐야 알겠지만 차도 농가 주소지가 아닌 농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 근데 우리가 앞에 가수원을 배울 때는 가수원은 농지라는 말을 대신 과수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과수는. 그래서 농가 주소지가 아닌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가입 자격은 같습니다. 같아서 생략할게요. 자,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요거 옥수수 그대로 가져왔더니 이거 틀렸네요. 요거 보험 가입 금액 100만원 이상 아닙니다. 200만원 이상입니다. 200만원 이상, 감자는 200만원 이상이고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2개의 농지를 하나로 묶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200만원 이상입니다. 정정합니다. 오타네요. 자, 농지 구분 방법은 같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이고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같이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은 방금 이제 보험가입 금액 200만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은 인수제한이겠죠. 그죠? 보험가입 금액 200만원 미만인 농지. 그 다음에 항상 통상적인 영농방법으로 재배하지 않는 것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하고 혼식되어 있는 거. 자, 과수 배울 때는 다른 품목과 혼식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얘기돼 있었죠. 근데 이제 밭작물은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시설 재배 농지 안 되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밭작물을 배웠는데 다 시설 재배 농지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시설 재배 농지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마늘, 마양, 양파, 고구마, 옥수수,
똑같이 다 시설 재배 농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감자 3개, 차, 콩, 양배추는 아직 안 뺐어요. 차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 농지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인수 제한 목적물에 하우스 특수 재배, 촉승 재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게 시설 재배가 안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하우스 재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우스가 시설이죠. 그다음에 하천부지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는 거의 우리 밭작물에 있는 품목이 다 요 부분은 공통이에요, 그죠?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은 셋 다 공통입니다. 공통인데 뭐가 다르냐? 파종 시기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우리 인수제한 목적물 할 때 3월 몇 월까지 파종해야 된다 이거 있었죠. 그것처럼 파종 시기를 구분해서 인수제한 목적물 지금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하는 거 안 됩니다. 봄감자 3월 1일 이후에 좀 더 따뜻할 때 파종해야 된다는 거죠. 3월 1일 이전에 하는 거 안 된다. 봄감자. 가을 감자는 7월 31일 이전이 안 된다. 가을에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울 때 하면 감자가 썩을 수도 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8월 1일 이후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7월 31일 이전은 안 된다. 그다음에 고랭지 감자는 파종을 4월 10일 이전에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식 밀도입니다. 제식 밀도는 지금 봄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중에 봄감자, 가을 감자가 같아요. 우리가 인수 제한 사항하면서 출현율 할 때는 계속 제가 봄감자하고 고랭지 감자가 90% 미만이 같다고 했죠. 근데 제식 밀도는 봄감자, 가을 감자가 같습니다. 10아르에 4,000주 미만이고요. 고랭지 감자는 3,500주 미만입니다. 이거 차이가 나니까 제식 밀도나 출현율 이런 거는 진짜 잘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밭작물마다 제식 밀도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식 밀도는 품목별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감자는 3개 품목이 있는데 지금 봄감자, 가을 감자는 같고 고랭지가 3,500주 다르더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년 이상 자가 체종 재배는 안 된다. 봄감자 되어 있는데 자가 체종 안 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옥수수가 자가 체종이 안 됐죠. 옥수수는 그냥 자가 체종 재배하는 거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감자는 2년 이상 자가 체종이라 했기 때문에 1년은 가능하다는 거죠. 1년은 내 종자 가지고 다시 심어도 되는데 2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2년 이상 자가 체종 재배 안 된다. 그다음에 가을 감자는 이거 똑같은 말인데 말을 다르게 적어놨어요. 2년 이상 자가 체중이나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감자는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을 달리 적어 놓았으니까 엇방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봄감자는 2년 이상 자가 체중이 안 되고, 가을 감자는 2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시감자 파종은 안 된다. 조금 다르기는 다를 것도 같네요. 이제 자가 체중한 거 봄감자는, 가을 감자는 갱신하지 않은 시감자라고 하면 결국은 시감자를 사온 게 아니고 내가 집에 있는 걸 그대로 썼다는 건데 같은 말인 것 같네요, 그죠? 자, 출현율 90% 미만은 봄감자, 고랭지 감자고요. 출현율 90%에 뒤에 단서 붙는 거 보험 가입 후에 출현을 했는데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당시에는 출현을 했어요. 근데 고사를 했단 말이죠. 출현 후에, 그러니까 보험 가입 당시에는 출연이 됐단 말이에요. 싹이 났다는 말이죠. 싹이 났는데 고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출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출연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출연 안 된 것으로 보더라. 이거 OX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목적 아닌 거 안 되더라. 결국은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봄감자, 가을감자,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안 된다. 자, 고랭지 감자는 바로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라고 딱 표기가 돼 있네요. 그죠? 자, 혼식 안 되는데, 이제 고랭지 감자에서는 혼식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재배 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하여 재배하는 농지. 재배 용도가 다르다고 했네요. 그죠? 자, 결국은 재배 용도라는 것은 판매 목적이냐, 뭐 예를 들면 뭐 가공용이냐, 뭐 판매용이냐 이런 걸까요? 저도 이거 생각을 좀 했는데 재배 용도는 재배 방식이 아니고 재배 용도입니다. 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하는 재배 농지는 안 되고, 봄감자, 가을감자 같은 경우는 혼식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전작으로 뭘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인수제한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봄감자, 가을 감자는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하면 안 되네요. 저는 이건 조금 오해했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유채가 봄감자는 좀 이해가 될 것도 같거든요. 그 즈음에 유채가 봄에 같은 시즌에 유채가 이제 있기도 하고, 근데 가을 감자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했습니다. 유채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뺏어 먹을까요? 근데 전작으로 유채 재배는 안 됩니다. 저희가 뭐 그 뒤에 인수제한 목적물에 전작으로 뭘 재배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 중에 고추도 6개월 전에 인삼을 재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인삼도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뺏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삼은 우리 그 농지, 우리 한 밭에 10년까지밖에 재배를 못 해요. 논에서 재배를 하면 6년까지밖에 재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삼이 예전에는 저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이제 10년 이상 넘어가거나 논에서 6년 이상 넘어가면 재배를 못 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재배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전라도 쪽으로 지금 인삼이 내려온다고 하고, 실제로 전라도 쪽에서 인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인수제한 목적물은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자, 계약 인수 심사 시 피해 확인 농지. 이거는 계약 인수 심사 시 피해 확인 농지 결국은 이미 피해를 입은 농지라는 거죠. 계약 인수 심사할 때 그 안 되고요. 자, 봄감자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계약 인수 심사 시에 피해 확인된 것도 안 되고, 보험 계약할 때 피해가 확인된 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 계약 전입니다. 전에 인수 심사를 하잖아요. 전에 피해가 확인 농지도 안 되고, 보험 계약할 당시에 피해가 확인 농지도 안 됩니다. 봄감자는. 가을 감자는 하나만 포함이네요. 계약 인수 심사 시 피해 확인 농지는 안 되고, 가을 감자는 처음에 우리가 봄에 목적 배울 때 배웠어요. 가을 재배 부적합 품종 안 된다. 봄 품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우는 방법, 수비는 남작하고 풍이들을 싫어하더라 이렇게 했죠. 수미, 남작, 신남장, 조풍, 세풍 이렇게 해서 가을 재배 품종 아닌 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PPT가 애를 먹여가지고 이 펜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됐다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해서 우선 먼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펜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표준 수확량입니다.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은 같습니다. 같은 말이죠. 자,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에 재배 품종 지수가 들어가고요. 재배 품종이라는 것은 이제 봄감자, 가을감자, 곤냉지 감자 이건가 봐요. 그죠? 그다음 재배 유형 지수, 재배 밀도 지수가 들어가네요. 자, 우리가 뭐 지수 있는 것들 옥수수 할 때 배웠었죠. 그죠? 지수는 재식 밀도 지수, 재식 시기 지수 이렇게 배웠어요. 옥수수는. 그죠? 그리고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 구할 때 표준 수확량에다가 재식 시기 지수를 곱했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년 수확량은 다른 밭작물하고 같습니다. 기후도 평년이고 평상적인 평년 수준의 영농 활동을 했고 재해도 평년 수준이고, 그죠? 이상적인 기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년 수확량의 용도는 보험 가입을 결정하고 직업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더라. 같고요. 5개년 이내에 보험 가입이 있는 농지인 경우 5개년의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 산정하죠. 그리고 신규 가입 농지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하더라. 그리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 이 부분 모든 밭작물이 같았어요. 하나 다른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최소 80, 최대 130까지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아니에요. 옥수수는 중량조사 안 한다고 했어요. 표준 중량을 사용하고, 어제 설명 잘못한 거 하나 있는데 오늘 언급해 드릴게요. 표준 중량을 사용하고 이제 대학찰, 미백2호, 미역찰로 나눈다고 했죠. 대학찰이 160g, 미백2호가 180g, 미역찰이 190g. 근데 연농2호가 하나 있었어요. 연농2호가 미백2호와 같은 180이 아니고 대학찰하고 똑같은 160g입니다. 대학찰 연농2호가 160g, 미백2호는 180g, 미역찰은 190g입니다.
평년 수확량 공식 같습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a, b, c 공식 사용하더라.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외우셨죠? 자, 3년 이상 가입 실적이 있을 때 최저값 하나 제외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고가 없어서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이 1.2배를 했을 때 평년 수확량의 150%까지는 초과할 수 없더라. 과거 수확량 구하는 거 바짝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배 중에 큰 값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평년. 이거는 다 똑같았어요. 과수에서도 그죠? 과수에서도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평년이었어요. 포도, 복숭아만 달랐습니다. 자, 조사가 평년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과수에서는 조사가 평년보다 작고 50%보다 클 때는 조사 수확량이었어요. 그죠? 근데 밭작물에서는 조사가 적을 때는 조평, 조오,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곱하기 50%를 하더라. 이걸 조평, 조오로 외운다고 했죠. 이거하고 똑같은 공식이 조사 수확량 더하기 평년 수확량 나누기 2라고 했습니다. 두 개는 계산을 해보면 계산 똑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구 수확량을 구하더라. 가구 수확량 A 값을 구해야만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 있고 평년 수확량을 알아야만 가입 수확량을 구할 수 있고 가입 수확량을 알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수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을 알면 보험료와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이 산출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가장 기본이 되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감자는 병충해 감수량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자, 가을 감자 수확 감소 보험금인데 피해율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퍼센트로 해서 계산을 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에서 뭐 절사할 것 또는 반올림 할 것 이렇게 조건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반올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12345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바꾸면 12.345가 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에서 반올림이기 때문에 둘째 자리 포함 안 되는 거다. 그죠? 둘째 자리 미만이면 둘째 한 12.33에 12.35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손해 정도 비율은 50%입니다. 50%고 보험 가입 금액은 1,000,000원, 가입 가격은 2,100원, 평년 수확량 5,000, 수확량 3,000. 그러면 줄은 게 2,000이다. 그죠? 2,000만큼은 줄은 거네요. 감소를 했네요. 네, 미보상 감수량은 100g. 만일에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주지 않았다고 하면 미보상 비율만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곱한 게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데 지금은 미보상 감수량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바로 평수 미평할 때 미를 빼면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 20%고요. 병충해 입은 감자 무게가 200g입니다. 병충해 감수량이 200kg이라고 했으면 바로 그걸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데 병충해 입은 감자 무게를 줬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을 구할 때는 이 병충해 입은 감자 무게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우리 병충해 인증 비율이 뭐인지 곱해가지고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병충해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가루 더덩이병 돼 있네요. 자, 우리가 1급에 해당되는 그 감자의 병충해는 역갈, 모무, 둘레, 가루, 잎말림, 감자입니다. 그래서 가루 나오죠. 그 가루가 가루 더덩이병이에요. 이제 가루 더덩이병은 이제 뭐하고 또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 2급에 더덩이병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앞에 가루가 붙고 안 붙고 이 차인데 자, 가루 더덩이병은 1급 90%고요. 더덩이병은 2급 70%입니다. 그래서 가루 더덩이병과 더덩이병 구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건 예전 기출문제에 가루 더덩이가 나온지 더덩이는 둘 중에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병충해 같이 병충해 문제를 해서 자, 병충해 감수량 먼저 보겠습니다.
괴격 무게 200g, 200kg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은 50%라고 줬어요. 50%, 0.5 곱하기 가루 더덩이병은 1급 90%에 해당됩니다. 1급 90%라고 따로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90% 0.9 하면 90kg이 나오고요. 병충해 감수량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피해율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 있고 수확량도 줬고 미분산 감수량도 줬어요. 그죠? 그대로 5천인데 요 5탄이에요. 500에 대한 5천입니다. 5천에서 3천을 빼고 100을 뺍니다. 자, 근데 병충해 감수량은 더해줘요. 그죠? 90을 더해줍니다. 더해준 거에다가 평년 수확량을 나누면 0.398 나오는데 39.8일 때 소수 미만에서 반올림 할 거인데 이건 뭐 두째 자리까지 가지도 않네요. 그래서 39.8 그대로 다 반영합니다. 수학감소 보험금 가 피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000만원 곱하기 0.398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0.1을 하면 198만원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간결하게 낸다면 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냥 보험금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감자는 병충해 감수량이 있다는 게 함정이고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려면 병충해 별 등급도 알아야 되고 인증 비율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낸다면 제가 내더라도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그죠? 별로 어렵지는 않죠. 왜냐면 가피자에서 병충해 감수량만 추가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고 인수제한 목적물이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가 나눠지는데 그것만 조금 구분해서 외우시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감자도.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앞부분 따서 품목을 이야기하는데 마양, 고오, 감감감, 콩, 양배추, 밭작물 품목입니다. 우리가 마양, 고, 감감감, 차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콩하고 양배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수학감수를 우리가 그러면 내일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레 끝나게 되나요? 내일 끝나게 되죠.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요일 하루 남은 그때는 수입 감소 보장, 밭작물 수입 감소 보장을 전체를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이번 주 내에 밭작물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그리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조금 즐겁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수 품목을 벌써 다 끝냈고 저가전 종합위험을 끝냈고 지금 이번 주면 밭작물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저가전 종합위험, 종합가수, 그 다음에 종합위험 가수,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밭작물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게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고요. 뭐 고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이 빠졌죠. 특정 위험 보장하는 인삼이 빠졌고 또 이제 자연재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포함하는 인삼에 있는 해가림 시설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해시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해시술 배우고 온해시술하고 아주 비슷한 버섯도 배우게 돼요. 버섯 배우고 마지막으로 가축 이렇게 배우면 모든 품목이 끝나는 거예요. 품목으로 크게 큰 이제 항목으로 이제 이렇게 덩어리 해서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안 헤어진다고 너무 머리 싸매지도 마시고 지금은 계속해서 용어를 눈에 익히시고 말로 이렇게 내뱉으면서 이렇게 내 입에 익도록 말로도 글로만 눈으로 보지 말고 말로 내뱉으면서 읽어보는 연습도 하십시오. 그것도 아주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그 자격증 시험은 엉덩이를 우리가 그 책상 앞에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잘 붙이고 있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아마 합격이 판가름 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그 양만큼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하셔서 부지런히 한번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